안녕하세요. 자본시장영업부 박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6월 환율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러원 환율은 1320원대에서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물가 압력 완화로 인한 미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기대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월 중반에는 127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약 3개월 만에 1270원대 진입이었는데요. FOMC 금리 동결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또 러시아 반란 사태, 유로 지역과 중국의 경기 하방 우려 등의 달러 환율은 월초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며 1300원대로 회귀하였습니다. 벌써 올해도 반이 지나갔어요. 네, 이제 하반기의 시작인데 하반기 첫 달인 7월 달에는 어떤 이벤트 예정되어 있나요? 네, 일단 6월달 환율이 좀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그쵸. 월 초에는 1320원에서 1260원대까지도 한번 장중에 갔었고, 다시 1300원 이상으로 다시 또 돌아왔는데, 7월 달에도 뭐 주목할 이벤트는 여전히 성장, 경기,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초에만은 하더라도 일단 호주 RBA가 있거든요. 호주 RBA가 금리 인상하다가 동결, 그 다음 다시 또 인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중앙은행의 스탑앤고, 멈췄다 다시 올리는 그런 현상인데 이번 지난 6월 달에도 한번 금리를 또 올렸고 7월에도 또 금리를 올릴 것이다 보기 때문에 호주가 만약에 스탑앤고를 계속 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월 초에 있는 그러니까 호주 RBA의 금리 인상, 금리 결정 이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 주 둘째 주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죠. 첫째 주로 보면은 미국 고용 지표 나올 예정이에요. 6일 날에 또 FMC가 있습니다. FMC 의사록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일단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했느냐라는 부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도 6월 FMC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 6일 FMC 의사록, 그 다음에 7일에는 미국 고용, 6월 고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또 7월 12일 날은 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있어요. 또 뭐 연준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6월달 소비자 물가는 좀 둔화될 거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레벨 자체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상 7월 인상에는 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월까지 할 거냐라는 부분은 만약에 예상보다 물가가 좀 높지 않다면 7월은 인상하더라도 9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6월 고용, 그 다음에 나올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도 7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는 주요국의 성장률이 또 나옵니다. 2분기 성장률.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미국, 마지막에 이제 유로까지 나올 예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월 후반 26, 27일 날 미국 FMC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27일 새벽에는 저녁에는 또 유로 2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호주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로까지 정책 회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GDP 확인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뭐 경기와 물가,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7월 한 달 내내 아마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그런 이제 이슈들을 통해서 환율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정말 저희가 확인할 이벤트들이나 경제 지표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은 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 같지만 최근에 유로 그리고 영국 경기에 대한 네, 우려가 불거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유로나 영국이 6월 달에 이제 50bp 네. 올렸잖아요. 금리를 많이 올렸거든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유로도 지금 금리 올렸고, 미국은 좀 쉬었지만은 유로와 영국이 올렸고, 또 추가로 더 올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렇게 많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특히 유로나 영국이 그럼 경기가 좋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상 미국보다는 펀더멘탈은 좋지는 않거든요. 내수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보는 지표가 ESI 지수라고 해서 이 경제 서프라이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제 서프라이 지수는 실제 경제 지표의 발표치하고 시장 예상치의 괴리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ESI 지수가 0보다 낮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 지표 발표한 게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거고요.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표 발표된 게 예상보다 괜찮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로는 최근에 ESI 지수가 거의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뭐 어느 정도 레벨인데 그거보다 실제 결과치가 훨씬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은 뭐 2분기 성장률이 27일날 발표될 예정인데 전기 비연율로 한 1.8, 1.7에서 1.8,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로보다는 미국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소비 경기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7월 달에는 이런 이제 성장률 그리고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은 유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유로 약세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에는 선진국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달러와 그다음에 다른 이제 통화들로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유로 그리고 그래 그나마 비교적 양호한 미국 경제라고 본다면 오히려 7월 달은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중국이 경기 침체는 아닌데 네.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원화가 위안화 그 동조 현상이 많은 만큼 중국 네. 경기가 미친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사실상 경제가 침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더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물가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거 디플레이션 아니냐 약간 우려도 있고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도 안 좋고 경기도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도 낮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리도 낮추고 또 부양도 하려고 하고 또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외 수출을 봤을 때 일단 대중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뭐 전체 수출의 한 20% 이상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의 한 1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그 빈자리를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좀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 장비 쪽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사실상 물론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이런 현상들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부분이지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그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고 본다면 사실상 중국과 한국의 약간 디커플링 같은 현상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7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중국 때문에 한국이 더 피해보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6월 달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도 흑자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뭐 반도체 중국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뭐 대미 수출이나 아니면 운송 장비 수출들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멘탈로 본다면 굳이 중국이 크게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수입을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성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수출 개선으로 본다면 7월 달에 원화와 위안화의 약간 디커플링, 비동조화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환율 변동성이 컸던 만큼 네. 7월 전망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사실상 6월 달에 뭐 1260원대부터 뭐 1320원대까지 거의 한 60원 가까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지난 이제 4월, 5월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커졌던 부분이 있고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선진국에서는 유로보단 미국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좀 부진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이 약간 수출이나 대외 교육 때문에 디커플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원화가 약세를 추종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까지는 그 증시나 이런 것들의 긴축에 대한 막바지,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워낙 강세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7월 달에는 6월 달보다는 환율은 상하단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월말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뭐 다시 4월달 고점 1340원 이상을 갈 거냐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긴축이었고 또 한국 무역 수지 적자였던 부분인데 지금은 일단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은 상당 부분 완화됐기 때문에 긴축과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는 부분에서 아마 4월달 고점은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6월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달러 환율 하단은 1280원, 상단 1330원 정도, 평균 환율은 1305원이라서 6월 달에보다는 평균 한 7원에서 8원 정도 높은 수준이 될 거다라 보고 있고요. 1300원대 정도에서 아마 좀 공방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유로화 환율은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지만 저희는 유로화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경기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상당히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유로 환율은 하단은 1360원에서 상단은 1450원. 그 다음에 엔화 환율은 엔화가 제일 좀 약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7월 달에도 크게 오르진 못할 것 같다 보기 때문에 이 890원에서 950원, 평균 한 915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